최근 정부가 농지와 산지 규제를 완화하면서 농업인과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농지와 산지 규제 개선 40여 건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앞으로는 일반인도 농지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농지에는 농업 종사자의 농어가 주택 건설만 허용이 되어서 귀농과 귀촌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았죠.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거주 지원을 통한 귀농 귀촌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요. 생활인구 유입 촉진에 관한 주말 여가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될 농촌 체류용 쉼터와 더불어 농지에 단독주택까지 일반인이 건축 가능하다면 향후 농지의 가치는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수요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농촌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지역사회 발전, 지역 행사 참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효과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법으로 농림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을 적용받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를 제외한 규제 완화 지역으로 여의도 약 172배 정도의 크기에 달하는 면적이 바로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귀농 귀촌 인구 유입 물론 될 거고요. 주말 여가를 위한 주택 건설 활성화 효과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의 수요 증가 효과도 있고 소규모 주택 건축 사업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서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도시민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구입하는 주말 농장용 소규모 농지를 매입할 때 요구되던 복잡한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항목도 간소화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배경입니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기본적인 편의시설, 특히 화장실 부족으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농지는 농업 관련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제 때문에 화장실, 주차장을 건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농촌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사실이고요. 이번 규제 완화로 농지의 화장실과 주차장 같은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농업인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지고 농촌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리함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로 인해서 농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이 기대가 되고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다양한 기반 시설이 필요한데 이번 정책이 농업과 연계된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더욱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 지역이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변화하고 농촌 인구의 유출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설물이 허용이 될까요? 허용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은 화장실입니다. 농작업 중 사용할 수 있는 간이화장실 설치가 허용되어서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이 개선이 되고요. 주차장이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농촌 체험 및 관광객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로 농촌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아마 앞으로는 관광농원 같은 이런 산업들이 많이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마트 작물 재배사로 인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첨단 재배시설 도입이 가능해져 생산성이 향상될 전망이고요. 주말 농장용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항목이 간소화되어서 도시민들의 농지 매입과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농촌 체류용 쉼터 도입으로 인해서 소규모 농지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건축물로는 산지 전용 및 일시 사용 제한이 일부 완화가 되어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임야를 소유하고 계시는 산주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이를 통해서 산지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발전이 기대가 되는데, 또 산지에 울타리나 관정 등 소규모 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했던 의무는 2025년부터는 없애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 관정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관정을 팔 경우에, 기존에는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허가가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산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생활 편의성이 개선이 될 겁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농지의 화장실과 주차장이 설치가 될 수 있어서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농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방문객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농촌에 앞으로는 관심이 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러한 편의시설 확충은 농촌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서 농촌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농촌 경제도 활성화되어서 스마트 작물 재배사와 같은 첨단 시설이 도입이 되면서 젊은 귀농 인구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농업 생산성도 좋아지고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더욱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농촌 체험 관광이 더욱 매력적인 상품으로 나올 것 같고요. 또 이런 상품들로 인해서 도시와 농촌 간 경제적 연결고리도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려와 부작용도 있는데요. 환경 훼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지 개발이 자연 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겠죠. 또한 부동산 투기도 우려가 됩니다. 농지의 비농업적 활용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농지와 산지 규제 완화는 농업인의 생활 편의성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경 보존과 투기 방지 같은 부작용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대책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이런 규제 완화 조치는 농지와 산지 규제를 완화해서 귀촌 인구를 좀 많이 농촌으로 이렇게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될 것 같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만으로는 농촌 인구 유입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시와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은 도로나 병원, 학교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 확충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는 약간 어렵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농촌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는 분명 보이지만, 규제 완화와 더불어 농촌의 인프라 확장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이기 때문에요. 규제 혁신,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 함께 만들어 나가는 농촌의 내일, 농지와 산지 규제 완화로 인해서 농촌은 앞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농업과 산림 분야가 더욱 발전하고, 또 농지와 산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규제 완화로 해서 어떤 효과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